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습 공동체에 대해 들어본 것은 2013년인가 저희 GMP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한 강사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강사님은 선교단체가 학습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때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들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교사들이 모이면 회의를 하거나 그리고 수련회나 세미나를 열어서 필요한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회의 중심의 모임을 학습 중심의 모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중심이란 선교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연구해 와서 그것을 함께 토론할 수도 있고 또 책을 함께 읽고 토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콰도르에서 사역할 때에 매주 금요일 밤이면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서 함께 성경을 가지고 나눕니다. 성경을 나누는 것은 본문에 얽매인 타이트한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읽고 깨달은 것을 적용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적용은 선교지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도 그리고 선교지에서 문화, 사역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여서 공부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 의견이 회의의 어떤 약속이 되었고 또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이는 모임을 단순히 회의가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선교사 서로가 격려하고 삶과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학습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선교사 모임을 바꾸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학습 공동체로 모일 때 선교사 성장, 즉 자기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학습 공동체로 모이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연구하는 시간과 습관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역하면서도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죠. 선교사가 공부를 하려면 사역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선교사는 사역과 자기 개발을 적절하게 잘 해야 합니다. 사역에 치우치다가 자기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 개발한다고 사역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기 개발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개발이 되지 않고 사역을 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역과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학습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공동체의 유익은 선교사 간에 서로 멤버 케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학습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학습 공동체의 모임은 멤버 케어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멤버 케어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 주체는 동료 선교사들입니다. 멤버 케어는 선교단체나 멤버 케어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함께 스스로 해 나가는 일이고 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심 모임에서는 선교사들이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습 공동체로 모이면 뭔가 배우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것 때문에 긴장 대신에 편안한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맺고 또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세 번째 학습 공동체의 유익은 선교사에게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습 공동체로 모일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좋은 결과물들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좋은 선교 전략도 나올 수 있고 훌륭한 선교 연구 논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은사를 정리해서 책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는 선교사가 지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전인적인 선교사의 성장은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사역을 잘할 수 없는 것 당연하죠. 그래서 선교사가 공부하는 것은 학위를 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공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학습 공동체로 모일 때 리더십 교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습 공동체는 리더십 양산의 장이 됩니다. 선교단체마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요즘에 리더십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리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리더십 교육은 선교단체마다 연장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실행되고 있는데, 연장교육이란 지금까지 단순히 지적인 교육 중심으로 실행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십 교육은 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부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학습 공동체로 선교사들이 모일 때 그곳에서 배우고 전인적인 면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선교사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들이 자연스럽게 단체 리더로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리더십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돈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습 공동체는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선교사들이 서로를 통해서 삶과 신앙과 영성과 인격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는 많은 사람이 하는 대중이나 군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삶도 나누고 그리고 그 삶을 나누면서 전인적인 부분에서 함께 할 때에 리더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사역입니다. 물론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가지만 사역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가정을 돌봐야 되고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적당한 휴식도 가져야 합니다. 지적인 성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없이 사역만 하다 보면 쉽게 지치게 되고 그 결과 건강한 사역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로 모일 때 지적인 부분만 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인적인 부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는 모든 모임을 회의 중심에서 학습 공동체 중심으로 속히 탈바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 중심에서 학습 공동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GMP는 회의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함께 공부하며 서로 영향을 주며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GMP 개발연구원에서는 GMP가 학습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삼고 학습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GMP 선교사 각자가 성장하고 사역을 잘하는 단체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